원래 수익이 나면은 계속해서 출금을 해서 그걸로 이제 현금화를 하고 좀 현생을 사는, 그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시고의 백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대만도 갔다 왔잖아요.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 행사도 굉장히 또 재밌게 그 PD 형이랑 같이 또 행사도 다녀오고, 그리고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또 자유시간이 생겨서 되게 좋은 관광지들 또 많이 좀 갔다 왔어요. 밤에 또 맛있는 술도 좀 마시고 그렇게 즐겼고요. 어쨌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그 소식을 막 많이 업로드를 못했지만 계속해서 매매는 좀 틈나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도 우리가 오픈을 해서 감사하게도 이제 사람들도 좀 들어와 주시고 그러고 있고요. 원래는 우리가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까지 달성하는 걸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사실 중간중간에 출금을 계속 했어요. 벌면. 원래는 사실 이게 맞죠. 네, 원래 수익이 나면은 계속해서 출금을 해서 그걸로 이제 현금화를 하고 좀 현생을 사는, 그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 오래 갈 수 있는 트레이딩인데, 사실 저희의 어떻게 목표는 따지고 보면은 10만 원에서 1억까지 만드는 챌린지가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다시금 그 출금을 하지 않고 한번 좀, 물론 이제 일정 그 퍼센테이지는 매번 출금을 하겠지만 그 안정적인 멘탈을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쌓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좀 1억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그래프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금 안 하고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로 계속해서 좀 시드를 불려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수익을 좀 봤죠. 보시면은 62불 이렇게 수익을 봤는데, 자, 그래서 총 136불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100불 원금 대비 한 36% 정도 좀 수익을 받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어떠한 원칙으로 매매를 하는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시황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또 그 신고가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뷰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봉 먼저 보면은 여기 딱 그 지금 상승하는 이 박스 채널 안에서 이 최상단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을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리다가 꼬꾸라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응의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 28일 오후 1시 촬영 시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제 선물 트레이딩으로 했을 때 저는 또 이제 고배율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진입은 조금 애매하긴 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봉과 그리고 12시간 봉은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그 4시간 봉 보면은 그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28일선 이 부근에 지금 현재 그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여기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추세선을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 롱으로 한번 짧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4시간 봉이어서 그렇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의 0.5%, 제가 지금 쓰는 100배 레버리지라고 했을 때는 거의 50%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적지 않은 수익이고, 지금 제 전략으로 했을 때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다. 어떤 포지션을 잡든지 간에. 왜냐면 고배율일수록 그 진입하는 포지션에 그 평단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자, 지금 이렇게 지금 1시간 봉 봤을 때도 애매하죠. 지금 28일선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와서 이 부분까지 올라와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서둘러서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고, 만약에 이제 15분 봉으로 매매를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직은 15분 봉도 아직은 접근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다. 이평선이 물론 이제 28일선 기준으로 지금 아래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뚫고 올라왔을 때의 가능성도 있고, 지금 당장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가 레드닷 페이라는 이 결제를 쓰고 있거든. 카드를 삽입하거나 모바일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를 삽입 후에 가까이 우와, 바로 뜨지. 그러니까. 그 카드에다가 계속 테더를 충전을 해서 지금 쓰고 있었어요. 제가 또 화면도 녹화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부터 이런 식으로 뭐 34불, 28불, 50불, 대충 39불, 80불, 380불, 그리고 620불, 그리고 680불, 그리고 720불, 750불, 그리고 2000불, 2200불, 2400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100불로 해서 계속 출금을 해서 여태까지 거의 한 3000불 가까이 출금을 했어요. 그래서 100불로만 했을 때 거의 한 30배 이상의 실수익을 보게 되었고, 나머지는 계속 거의 한 100불, 200불 정도만 남겨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통장 잔고도 좀 넉넉해졌다 싶으니까 이제는 좀 더 매매를 해서 이 시드를 다시 불리는데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자, 트레이딩 센터라고 해서 제가 그 노션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그 사용하기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제가 계속 출금도 하고 벌써 이제 한 3,000불 넘게 이제 출금을 해서 그 제가 카드로 이제 계속해서 결제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사실 80% 이상은 원칙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크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는 저의 전략이고 저의 원칙이지만 여러분들만의 매매 스타일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또 드립니다. 일단 전체 투자 원칙이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현물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 DCA, 뭐 DCA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장기 DCA는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은 기업의 주가가 주봉의 경우 RSI에, 저는 현물 DCA 할 때 RSI를 좀 참고를 많이 합니다. 30 미만일 때 좀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단기 DCA의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4일째 되는 날에 양봉이 출현을 한다면 다시 좀 카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은 제 전체 자산에서 항상 30%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그 투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현금이 언제 갑자기 막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갑자기 종소세를 두드려 맞는다 이러면은 가지고 있는 자산들 팔아서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항상 그 현금 비중은 30% 정도로 유지를 하고, 보통 이제 저는 원화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테더로 환전을 한 후에 그거를 좀 저는 그 적금을 드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9% 정도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비트마트라는 거래소에서 9%의 이자를 주고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좀 예적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렉시블이라고 해서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제해서 출금이 바로 가능해요. 그래서 9% 이자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애용을 해서 계속해서 좀 예치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 제가 비트마트 거래소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비트마트에 예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최대한 그 뭐 현금 자산의 경우에도 FTX가 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마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뭐 토스라든지 이런 데 달러 예치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분산화를 통해 예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34,400불, 거의 한 4,700만 원 정도를 제가 비트마트에다가 예치를 하고 9%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적으로 받은 예치액이 한 93만 원 정도입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다시 트레이딩 센터로 돌아와서 자, 제 퓨처 트레이딩의 전략 첫 번째는 바탕이 되는 것은 일단 지키는 매매예요. 잃는 것보다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많이 벌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버텨야 다음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버텨야 합니다. 예. 제가 10번의 총 기회가 있을 때 9번을 제가 본절 혹은 약간의 손절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만 크게 먹으면 시드가 굉장히 크게 또 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진입 전략도 여기에 이어서 당장의 변동성보단 변동성이 올 것을 기다리자, 따라가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CPI 지수 발표나 아니면 대형 호재라든지 아니면 대형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따라 들어가서 그 도박 같은 변동성을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도파민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정말 많이 있고요. 하지만 변동성이라는 것은 올 것을 기다려야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사실 휩소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휩소라면 즉 올라갔다가 갑자기 한 번에 뺀다거나 내려갔다가 한 번에 다시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배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드가 녹아내리기 정말 쉽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부분을 지양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진입하려는 시점에 스탑로스 가격대를 진입 시점으로 생각하라.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지금 빠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숏을 진입을 한다라고 해요. 돌파로. 그러면은 여기서 돌파를 숏을 잡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서 돌파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지점에 숏을 걸어 놓는 게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되게 재밌게 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이 세력의 심리 투자라는 유튜버 분이 올리신 나의 스탑로스가 자꾸만 터지는 이유를 인터뷰라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한번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익절 원칙, 손절 원칙, 그리고 롱숏에 대한 진입 기준을 각각 나누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퓨처 트레이딩 노트라고 해서 제가 이걸 어제 만든 거예요. 그 촬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어제 날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를 해서 제가 들어간 매매 자리에 대한 기록을 항상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을 했을 때에는 왜 손절을 했는지에 대한 복기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익절 원칙, 손절 원칙 보시다시피 익절은 제가 2% 이상의 수익을 볼 경우, 제가 100배 레버리지를 쓰고 있으니까 200%의 수익이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제 원금의 물량 50%를 정리하면 제가 100불로 진입했을 때 200% 수익 중이니까 이 100불에 대한 수익을 일단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절에 스탑로스를 반드시 걸어 놔야 되고요. 그리고 1%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절의 스탑로스를 우선 세팅해 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 트레이딩 전략의 바탕 전략, 즉 지키는 매매에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 수익이 나고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익절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스톱로스에 무조건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본절이 오면은 아쉬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본절에 나오고 다음 좋은 자리를 찾는 편입니다. 그리고 손절 원칙 같은 경우에는 진입 전에 스탑로스 가격을 미리 정하고 들어갈 것. 특히 고배율이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제가 진입하자마자 휩소가 나와서 바로 갑자기 청산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탑로스 가격은 반드시 미리 정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스탑로스 가격은 진입 후에 변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진입하고 나서 스탑로스 가격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조금만 더 올려볼까? 아니면 조금만 더 내려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엔 그냥 더 크게 잃을 뿐이에요. 만약에 한두 번,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시장이 살려준 적이 한두 번 있는 그 기억 때문이에요, 사실. 그 기억이 사실상 그 고마웠던 기억이 결국엔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끄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롱 진입 기준, 숏 진입 기준을 봤을 때, 자, 제가 이평선 MA28, 226의 지지를 보고 활용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롱 진입은 저는 대부분 이평선을 보고 좀 진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평선을 진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숏, 각 시간대봉의 트리플 고점 활용.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트리플 고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트리플 고점이 딱 닿는 부분에서 숏을 잡는 거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간대봉의 M자 패턴 출현을 활용한다. 이 말인즉슨 M자 패턴이 뭐냐, 좀 큰 시간 봉대로 볼게요. M자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쌍고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저도 또 좋아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예. 그 외에 숏은 금지, 항상 롱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시장에 있어서는 롱이 항상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숏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주식은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여러 가지를 봐도 롱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숏은 짧게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숏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이너스 100%가 끝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불에 매수한 주식이 뭐 5,000불이 됐어요. 그러면 50배 먹은 거죠. 근데 제가 10불에 매수한 가격이 50불까지 갔다가 갑자기 50불에서 제가 팔지 않고 기다렸다가 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제 10불만 사라진 돈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겠죠. 50불에서 매수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숏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전략 중에 숏 포지션을 많이 줄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퍼블릭시티라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태까지 그 진입했던 이런 그 이미지들을 첨부를 해서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포지션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랬더니 자, 롱 포지션은 승률 50%로 12건 중에 6건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주요 수익 거래로는 1700불, 570불, 371불 등이 있었죠. 근데 보시면은 숏 포지션은 22건 중에 단 3건만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숏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숏 포지션에 대해서는 매우 좀 조심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히스토리를 전부 캡처를 해서 퍼블릭시티 아니면 챗GPT에 올려서 제가 여기 작성한 이런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신 다음에 이런 분석들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시죠. 또한 100배 레버리지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잘 나오죠. 그리고 포지션별 유불리 분석. 롱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우위다. 예. 보시면 승률이 50%인데 사실 굉장히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50%여도 제가 본절에 많이 나오고 수익을 보면 굉장히 크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승률 자체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반대로 숏 포지션은 13.64%라고 했을 때는 사실 돈 못 벌죠. 네. 그냥 잃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숏 포지션에서 발생한 수익이 548불, 364불 등 소수에 불과하다. 사실 롱에서 본 이런 1700불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차이가 크죠. 그리고 숏 포지션에서 가장 치명적인 손실 1580불, 1542불. 제가 취두부 먹은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숏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퍼블릭시티 이용하셔서 이런 분석들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이 AI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줄 거예요. 예. 이 AI는 거짓말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어쨌든 여러분들보단 객관적이다. 왜냐면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매매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트레이딩 센터도 만들어서 제가 매매에 진입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런 진입 기준을 보고 진입을 하는데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노트도 계속해서 작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급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원칙을 절대 어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게 정말 돈을 벌어다 주거든요. 유튜브에서 아무리 기술적 분석, 무슨 분석,
뭐 이런 걸 해봤자 사실 소용없어요. 그건 만약에 그게 맞는다라고 할지언정 그건 그 사람한테 최적화가 된 것이고 결국엔 나만의 매매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스타일에서는 원칙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 원칙 뒤에 나의 기술적 분석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전에 본인의 원칙을 반드시 작성을 하고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원칙을 고수를 해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잡아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좀 영상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계속 출금을 해서, 왜냐면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대접하는 식사 자리도 있었고, 그래서 좀 계속 출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려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저도 여기 통장에 아직 잔고가 한 80만원, 90만원 정도 남아있고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엔 출금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또 재미있는 저희 소통도 같이 하고 포지션도 공유하고 같이 좀 발전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더보기란에 저희 그 텔레그램이라든지 저희 커뮤니티 링크들 달려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재밌게 소통하고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리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백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